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환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0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평가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I shall put the draft resolution to the vote now.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16-202 please raise their hands.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입니다. 제재안에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반영됐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기류는 기존의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 무기도 금지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 금수가 단행됐고, 북한이 외국의 훈련관과 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술 협력도 금지했습니다. 석탄과 철광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과 티타늄, 히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하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BDA식 금융제재를 뛰어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졌습니다. 북한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과 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지점이나 사무소는 물론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인도적 지원이나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산 등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와 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 등 12개 단체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 등결과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제재 대상은 모두 6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외교관이 제재를 위반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활동에 연루되면 외교관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추방하도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군이 3일 오전 10시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100km에서 1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또다시 도발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3일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성명을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넣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성호 홍보수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전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세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통합의 큰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평화 통일의 꽃길이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통일 한국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편 결의안 통과 후 오준 유엔 대사가 한국어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준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발언권을 얻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주민만 힘들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준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실패한다면 지역 간 군비 경쟁에 들어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제재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엔 선택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대사는 같은 한민족으로서 북한 위정자에게 말할 게 있다며 한국어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매우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닌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핵 보유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단합해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오늘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이 위험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3일 논평을 통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대북 석유 금수 조항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금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북한 경제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는 태도는 분명하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중국 사회가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반 총장은 안보리의 만장일치 채택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은 도발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백만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 구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북한 정부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인권 개선은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요.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들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같은 해 5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인 2006년 7월 안보리는 미사일 관련 재원과 기술 이전 금지를 회원국에 요구하는 제1695호를 결의했습니다. 북핵 1, 2차 핵실험이 발생했던 2006년과 2009년에는 각각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와 핵실험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상하는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의결했으며 2013년 1월에는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한 2087호를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이후인 2013년 3월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안 제2094호를 16년 3월 3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여야 합의의 진통을 겪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결의했습니다. 손정민 중사가 보도합니다. 9일간 이어진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진 테러방지법은 재석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01년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입니다. 북한 인권법도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에 두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수집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으며 인도적 지원 등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토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공군 6탐색구조 비행전대가 231 탐색구조 비행대대 창설식을 거행했습니다. 231 대대는 앞으로 대량 환자와 외부 화물 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라는 구호 아래 탐색 구조와 전천 후 공수 임무, 산불 진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 6 탐색 구조 비행전대. 지난해 전력화된 CH-47D 헬기가 부대에 도입되면서 탐색 구조 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부대는 탐색 구조는 물론 대량 공수 임무까지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231 탐색 구조 비행대대를 창설했습니다. 231 탐색 구조 비행대대는 HH 및 CH-47D 대형 기동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 탐색 구조, 전술 공수, 대량 환자 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탐색 구조 전문 비행대대입니다. HH-47D 헬기는 전투 탐색 구조와 전술 공수, 대량 환자 공수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CH-47D 헬기는 높은 화물 공수 능력으로 이동형 레이더 공수를 비롯해 울릉도와 연평도 등 격오지 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투 탐색 구조와 대량 공수 임무를 책임지는 231대대 창설은 육전대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탐색 구조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휘관과 정치군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먼저 지휘관과 정치군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휘관은 그 작전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거죠. 근데 정치군과는 사실은 뭐 북한에서는 그 부대의 어머니 같은 역할이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사상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부대를 이탈해서 뭐 예를 들면 수령에 대한 어떤 사상, 투철한 사상이 좀 해이해지거나 이런 걸 통제하는데 근데 이제 이 모든 인사권이 정치군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휘관은 부대 지휘만 할 뿐이지 인사권은 없는 어떤 허수아비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휘관은 작전을 담당하고 정치군과는 사상을 감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군 체제에서 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려고 해도 정치군관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평시에는 네.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 계획서를 이제 지휘관이 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훈련 계획서에 정치군관이 비준한다 그래요. 그들은 사인을 해야만 그 훈련 계획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 전시에도 작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아요. 이제 북한군의 군사 작전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 제2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 함정이 이제 우리 군 잠수교회에다 기습 사격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게 뭐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도 많았었는데 이런 정치군관과 지휘관의 어떤 그 작전 계획에 대한 관계를 알고 나면은 치밀하게 계획한 걸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사격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격 명령을 내리려면은 그 정치군관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정치군관이 비준을 해줘야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도발이었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박사님, 지휘관이 결정을 할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군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군도 마찬가지면 인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정치군관에다가 줄을 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모든 인사가 뇌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뇌물 없으면은 과거에는 사상, 그다음에 성실성, 뭐 어떤 능력 그런 게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북한이 사회가 전체가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니까 뇌물이니까 모든 사람이 정치군관한테다가 뇌물을 대고 줄을 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럼 지휘관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지휘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이. 정치군관이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더 맹종을 하게 되고. 또 지휘관하고 정치군관 와이프 사이도 매우 안 좋아. 모든 뇌물이 정치군관 집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보고 있는 지휘관 와이프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이 아주 심한데 또 중요한 거는 정치군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휘관의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은 지휘관이 굉장히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 중에 정치군관이 간부의 사상을 감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독재 정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군부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군부 쿠데타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휘관이 실병력을 움직이잖아요. 정치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휘관의 동향의 모든 감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선 감시 체제인데 정치부에서 하고 보위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참모부 자기 밑에 참모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부는 정치부대로 보고를 하고 보위부는 보위부대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참모부는 직속 연대나 여단 그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이 3선 보고 체계로 예를 들면 대대장이 있다. 그럼 대대장이 오늘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세 군데에서 보고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매시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감시 체제 속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네, 박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북한군 지휘체계에서 장교들이 작전 토의 같은 사적인 만남도 가질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지휘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향을 계속 감시를 하고 네. 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위반하는 이제 뭐 반란 같은 걸 못 일으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북한군의 모든 지휘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군단, 여단, 뭐 대대, 중대 이렇게 아래로 오르고 네. 1대대하고 2대대가 대대장이 만나서 작전 토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대대와 2대대가 장이 만난다는 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서 세력화할 수 있고 그 반란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으로는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횡적으로의 만남은 그 만나가지고 뭐 작전 토의를 한다든가 이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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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에 북한은 반성은커녕 무력 시위 성격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에 발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오준 대사의 말처럼 북한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비핵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